자, 나라를 다스리는 법, 백성을 위한 제도, 우리 세준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준이 시작해 주세요. 일단 16쪽. 진대법의 진은 무엇을 뜻할까? 대금이 마이크 켜고. 대금아 마이크 켜고. 오늘 없어요. 헐, 책은 헐. 소책이 없어? 어? 그리고 자체 다른 책이었어요. 뭐라고? 이게 그게 옛날 책인 것 같던데 그것도 그러니까 어쨌든 책은 읽었어? 읽긴 읽었는데 이 책을 읽었다고 이 책으로? 네 근데 왜 책이 없어? 학교에서 안 듣고 왔어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책 어. 갖고 있어야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자, 그럼 몰라? 진대법 할 때 진이 뭐래? 아그 진대법이 진이 자, 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면 혜준이가 이게 살겠 알려주면서 진행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진이 뭐였지? 흉년에 먹을 게 없는 아 맞네 백성들에게 그런 거였어. 공짜로 곡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진짜야. 자, 우리, 진대법. 세준이가 진행하기 전에, 나왔으니까 그거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닌가? 그냥 다 하고 나서 할까? 어떻게 할까? 음, 중간중간에 할까? 아니면, 그냥 너가 중간에 할게요. 뭘 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냥 세준이가 쭉 하겠습니다. 해? 진대법의 대자는 무엇을 뜻할까? 거둔다는 건가? 진대법의 대자. 거두다. 복실을 좀 거두하니까 주는 거. 맞았는데 앞에 복식을 봄에는 거두어 양식 주는 제일 처음에 봄에 양식을 빌려줬다가 가을 가을 추수 추수 때 뒤에 거두는 거야. 맞죠. 굶주리는 생활은 언제 할까? 주로 봄에서 가을까지였나? 아니 그런 거 말고 한 5, 6, 뭐 7월 날씨 정도? 그런 걸로. 5, 6, 7월. 아니야. 그거 알려줘, 그냥 모르면. 8월. 가뭄이 들었거나 우박이 내릴 때, 홍수 들었을 때, 서리가 내릴 때야. 태조 왕건은 흑창이라는 땡땡을 만들었습니다. 땡땡은 무엇일까요? 땡땡? 음. 흑창땡땡? 근데 그거 무슨 거야? 이게 신문, 흑창이라는 땡땡. 그게 자, 그거 대금이 뭐야? 기억 안 나면, 빨리 기억 아니, 안 난다고 그거 뭐 얘기해서, 쪽인지 모르겠어. 뭐 쪽인데요, 그거를. 그거 어디, 그거 진대법이에요. 19페이지. 대금아, 지금 책이 없으니까, 너 기억 안 나면 그냥 기억 안 난다고 찾아보지 못하니까, 잘 모르겠으면 사실 기억이 모르겠고, 안 나요. 빨리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준이가 문제가 20 몇 문제 된다고 하니까, 그거 다 하고 나서 또 우리 같이 해야 되니까, 알려줘. 답은 구호기한이야. 후 휴일 고려의, 기간이야, 휴일 기간. 네, 고려의 뒤를 이은 조선시대에도 또 이제 이 제도는 땡땡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땡땡은 무엇일까? 공수? 아니야. 그 땡땡을 모르겠어. 답은 황곡이야. 이제, 환고, 이제 화랑도야. 지은이는 어느 부잣집에 무엇으로 들어갔을까? 종. 맞아. 호녀 지은이의 마음씨는 어떻다고 생각해? 나는 호녀 지은이의 마음씨가 아름답고 곱다고 생각해. 나도. 세속 5개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거 북풍? 아니야. 1에서 성골까지 있는데. 알려줘. 그럼 몰라요. 그거 아니고. 답은 사군이충 사친이요. 교우이신 임전무퇴 살생유퇴가 있어. 그거.
살색 나- 유태, 그 다음에 그러고 이거는 퀴즈가 아니라 조금 뭐 알려주는 뭐 그런 거예요. 이충은 임금님께 충성을 다한다는 거고, 사친이요는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된다는 거고, 교우이시는 친구와 믿음으로 사귀고, 임전무태는 싸움에 나아가 물러서지 말며, 살생유태는 살아있는 것을 죽일 때는 반드시 가려서 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그 지연을 놓으면 화랑이. 그 다음에는 화백회의가 있어. 알천공이 호랑이를 때려잡은 곳은 어디일까? 인천이? 인천함? 아니야. 정답은 경주의 남산 무지함이야. 아, 무지야. 맞어. 화백회의에는 누구만 참여할 수 있었을까? 성골이나 기종? 성골은 솔직히 아니고 답은 진골 출신의 귀족인 대동이야. 신라는 화백회의, 고려는 어떤 회의가 있었을까? 모르는데. 제과회의가 있었어. 대화대리? 제과회의. 어, 그 다음엔 노비제도야.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일까? 민주주의 국가지, 지금은. 어? 민주주의 국가지. 근데 옛날에는 노비제도가 정확하게 있는데, 하면 자유 노비국가인가? 정확하게 하면 노비제도가. 자유민주주의야. 다른, 노비의 노는 무엇을 뜻할까? 남자종, 맞아. 노비의 비는 무엇을 뜻할까? 여자종, 맞아. 그러고 과거 제도. 승과는 무엇일까? 승과? 어, 아니, 몰라. 스님들이 보는 시험이야. 스님, 그 스님. 다음에는 골품 제도야. 보통제도? 골품 제도 38쪽의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 보통제도? 골품제도. 그 산의 이름은 어떻게 알려주지 말고, 어떻게 법칙이 없는데. 진행해, 그 세준이. 산에서 뭘 했는지 좀 알려줘. 산의 이름은 최지연이었고, 조선시대 신부는 무엇으로 나뉘었을까? 노비, 평민, 1에서 6급품, 진골, 청골? 아니야. 진골. 답은 천민, 상민, 중인, 양반이야. 자, 대금이가 말했던 건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때 골품제도를 말한 거고, 지금 세준이가 말한 건 조선시대. 아, 그 그럼 다음, 청민, 상민, 중민, 어, 양반, 골품제도의 골에는 무엇을 뜻할? 골에는 무엇이 있을까? 골? 이건 그는 신라. 모르는, 그럼 품은 그거지. 그 등급 말이지. 1, 4, 두품만 이거 아니야. 그런 거 품할 때 품자, 품일 때 품자. 모르겠어? 응, 그때는 몰라. 답은 성골이랑 진골이야. 두 아, 맞네. 품에는 두 품에는 무엇이 있을까? 1에서 6등품까지. 맞아. 나중에는 그 점차 1, 다음엔 3등급은 없지만. 신문고제도야. 85쪽. 신문고는 언제 치는 법일까? 억울할 때. 맞아. 그 다음엔 봉수제도야. 봉수의 봉은 무엇을 뜻할까? 횃불? 맞아. 봉수의 수는 무엇을 뜻할까? 알리다. 아니야. 물? 알려줘. 아니야. 알려줘. 답은 알렸어. 연기야. 연기. 이제 끝났어요. 최대한 빨리 해서.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세준이가 책 전반에 걸쳐서 아주 구석구석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A4 용지 다 채웠어요.
그렇게 질문으로 잘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중요한 것들을 많이 잘 물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대금이 준비한 거 있어? 있긴 있어요. 그럼 해. 근데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가지고. 나 첫 그래서 못해? 번째로 일단 과거가 뭐 과거하는 게 뭐였지? 과거 시험 보는 거. 응. 일단 그래서 과거 대금아, 그 질문 할 거야, 안 시험부에서 할 거야? 네, 해야죠. 해, 그러면. 그때 그 친양이 감옥에 갇혔잖아. 그리고 이몽룡은 과거에 합격했을까? 아니 합격하지 않았을까? 과거에서. 자,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 이도령이 과거에 합격했냐, 안 합격했냐 물어보고 있어, 세준이. 과거에 합격했다? 맞아. 근데 만약 과거 합격을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친양이는? 합격을 못했다면 계속 좋아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어야겠지? 누가 만약 친양이라면 야, 이분과 헤어질 대금이 너는 어떻게 됐어? 네 얘기도 해야지. 나라면 너는 나는 어떻게 예측하는가? 만약에 이몽룡이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다면 못했더라면, 한 또 만나는 기대해야 될 거 아니야. 만나는 기대해가지고 결국 두 번째 다시 또 만나면 대금아 뭐라고 다시 천천히 얘기해봐. 못 들었어. 나는 시험하지 못하면 먼저 뒤까지 몇 년 동안 또 과거에 같이 있어야 돼. 대금이 너의 질문은 아까 그거 아니었어. 이몽룡이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춘향이가 어떻게 되었을 건가? 라고 신영이 예측하는 거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신영이는 계속 감옥에 갇혀 있을 거예요. 아, 그, 그다음 그러면 그 신문고는 바로 쓸 수 있을까? 아니면 바로 못 칠까? 바로는 못 치지. 응. 그럼 두 번째 문제. 바로 못 치기 때 반치기 전에 뭘 해야 될까? 뭐, 억울함 같은 거를 억울함이나 그런 게 있어야. 아니, 그러니까, 신문고지를 무슨 일 같은 거 해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면 돼. 뭐라고? 일단 억울한 일이 생기면, 바로 신문고를 치는 게 아니라, 말해. 그리고 다른 걸 먼저 하고,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이 고치지 못하면, 신문고 치는 거잖아. 세준이 이해했어? 네. 아, 그리고 그 과정이 뭐냐고. 그 대중이 변하는 것들이. 자,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러면 신문고를 치기 전에 하는 일들이 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질문하는 거야, 지금. 세준이.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대금이 알려줘.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거, 다시 사는 곳에 가장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부탁하는 거고, 두 자, 번, 그 얘기를 좀 더 설명하면 뭐 이런 거야. 학급에서 세준이가 어떤 친구가 세준이를 괴롭혀. 네. 그러면 세준이가 바로 대통령한테 달려가갖고 대통령님 짝꿍이 저 괴롭혀라고 대통령한테 바로 얘기한다는 거야? 이제 음, 선생님들 말해요. 우선은 누구한테 얘기한다는 거야, 세준아? 일단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말해. 다현수한테 얘기했어. 근데 다현쌤이 해결을 안 해줘. 모른 채. 그럼 그 다음에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교장 선생님한테 이야기. 교장쌤한테 얘기하는 거야. 교장쌤도 모른 채 안 알려줘. 그러면 그 다음에 교육감한테 얘기하는 거야. 부모님. 교육감도 뭐 모른 채 안 알려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교육부 장관, 그래도 안 되면 대통령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야. 지금 이해가? 네. 그 전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그 전에 해결하고 그런데도 해결이 제대로 안 됐다고 아직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신문고를 올려서 임금님께 직접 호소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또 있어 대금이 진짜 한 개 더 했어요. 해. 그때 그 노비제도에서
응. 노비제도에는 노비라면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명이 노비라면 그 사람 그 자식은 노비가 돼야 될까 아니면 안 돼야 될까? 노비가 돼야 할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 저 이제 끝이에요. 자, 수고했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여러 가지 제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몇 가지가 나왔냐면, 10가지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0가지 제도 중에서 우리가 다 살펴보면 좋은데, 아마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지는 못할 것 같고, 세준이와 대금이가 주로 관심이 많았던 제도부터 우리가 더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제도가 나왔는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노비제도. 첫 번째 나온 제도가 뭐야? 첫 어, 제일 첫 번째. 어, 골품제도인가? 아니지. 세준이 저기 책 갖고 있잖아, 세준이는. 제동법, 어? 진대법, 자, 제일 처음에 나왔던 제도는 진대법이야, 진대법. 자, 진대법이라는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아까 세준이가, 몸에 그 쌀을 빌리고 가르치면서 다시 바치는 거잖아요. 세준이가 아까 구휼 제도라고 그랬는데, 구휼 제도는 뭐냐면, 가난한 백성을 뭐해? 도와주는 그런 금연이 제도야. 양식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을 추수가 되면 이제 아, 받는 거고. 이자를 오늘날로 치면 복지제도예요, 복지제도. 오늘날도 너무 가난한 사람한테는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법이라는 법이 있어가지고 돈을 너무 못 버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나라에서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도록 뭐 생활비, 그 다음에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줘. 그런 것처럼 그런 복지제도의 하나로서 진대법이 있었다는 것들, 고려시대, 고구려 시대의 진대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따가 우리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뭐 나와? 세준이. 화랑도. 화랑도. 화랑도는 신라시대 때, 통일신라시대 때 있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청소년 수련 조직이야. 근데 청소년 같은 사람이요. 무술 그런 거 아, 요즘 장군 같은 사람들이요. 막 그렇게 하는 걸로. 요즘 여러분들, 요즘 초등학교 한 4학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이 청소년 수련단체가 있어. 뭐 보이스카우트, 컵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뭐 이런 단체가 있어.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모여서 서로 마음도 닦고, 몸 훈련도 하고, 체력 훈련도 하고, 우정도 다지고, 이런 그 청소년 수련단체가 있는데, 화랑도는 바로 그러한 청소년 수련단체로서 화랑도가 신라시대 때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골품제도. 골품제도 아까 여러분 얘기했는데, 성골과 진골이라는 계급이 있었고, 육두품부터 일두품까지, 육두품이 제일 높은 거고, 일두품이 제일 낮은 건데, 골품제도라 해서 신분제도야, 신분제도. 오늘날은 신분제도가 있다, 없다? 오늘날은 신분제도가 있어, 없어? 없는 것 같은데. 오늘날은 신분제도가 없어. 오늘날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맡은 일은 다르지만, 왜냐면 음, 그때 옛날에는 막 남자가 이만큼이고 여자가 이만큼인데 이제 똑같아요, 이제. 그런 이제 성차별, 남녀 차별인데 여기는 이제 신분이 있어가지고 아까 성골이 제일 높은 계급, 그 다음에 진골, 그 다음에 육두품, 오두품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결혼이나 옷 입는 거라던가 사는 집이라던가 하는 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뭐에 달랐던 그런 골품제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에는 화백회의. 화백회의는 신라시대 때 그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그리고 화백회의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고구려에는 제가회의. 오늘날에는 그 대통령이 국무회의라는 게 있어. 국무회의. 국무회의에서 오늘날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방식인데 여기는 이제 화백회의라는 어떤 그러한 방식이 있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노비제도. 노비제도. 아까 신라시대 때 있었던 골품제도도 신분제도인데 노비제도도 신분제도 중에 하나야. 근데 노비는 신분 중에서 제일 뭐해? 낮은 계급. 맞아요. 낮은 계급에서 노비고 우리나라는 노비제도고 서양은 미국에는 무슨 제도가 있었어?
백민, 흑민, 미국에는 흑인들을 뭘로 삼았었어? 흑비, 그 노비, 노예, 노비. 노예제도가 마틴 있었어. 루터 킹이 그거 깼잖아요. 마틴 루터 킹이 한 일은 그 이후에 노예들이 해방이 됐는데 흑인을 여전히 차별했기 때문에 흑백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한 건 마틴 루터 킹이고 그 전에 마틴 루터 킹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는 아예 흑인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 막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그 노예제도나 비슷한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노비제도가 있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세준이 그 다음에 무슨 제도? 과거제도. 과거제도. 과거제도는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 임용시험이야. 오늘날에도 공무원이 되려면 시험을 공무원. 봐. 행정고시 무슨 뭐 지금은 없었는데 사법고시는 없었는데 행정고시다 무슨 외무고시다 이런 식으로 고시 시험 보고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되기 위해서 임용고사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 시험 보는데 이러한 과거의 인재를 뽑기 위해서 봤던 시험 제도를 우리가 과거제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신문고제도. 신문고 제도에서 아까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오늘날로 보면은 사법, 재판 제도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이나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청원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청원하는 어떤 그런 제도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봉수제도. 공수 제도. 그 아까 약간 공수가 연기 그 불과 횃불 연기로 한 소식을 개는 전하는 것들. 뭐 안전하다는 거고 뭐 횃불 두 개는 뭐 나타났다는 준비하고 거고, 있다는 거고 뭐 세 개는 뭐 이제 그 공격하는 다가오고 거고 있다는 뭐 네 거고, 개는 이제 맞습니다. 너무 맞습니다. 거고, 다섯 번의 이제 다음에 싸우고 시작된 있죠. 거고. 오늘날에는 다 통신이에요, 통신. 오늘날에는 무전기로 아니면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문자로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렇게 통신 제도가 있기 때문에 봉수를 쓰지 않는데 어쨌든 이게 통신, 소식을 전하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봉수제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대동법. 배동법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 제도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도 세금을 내고 있어. 여러분이 과자 하나를 사 먹었잖아? 1,000원짜리 과자 네, 하나를 사 그럼 세금 먹었잖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100원은 나라에다 세금으로 내는 거나 마찬가지야. 대금이가 그리고 피자 한 막 판, 2만 어 원짜리 피자 한 판을 시켜 먹으면 그 중에 2천 원은 나라에다 세금으로 내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사실은 세금을 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원래 아이들이 직접 가서 세금을 낸 거를 몰라서 그렇지 솔직하게 뭐 과자 같은 거 팔아서 먹는 거면 그것도 솔직하게 내서 먹는 거예요. 그렇지. 그 외에도 여러분들 부모님이 회사에서 월급 받았다. 뭐 500만 원 월급을 받았다. 그럼 그 중에 몇십만 원은 나라에다가 세금으로 내고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은행도 뭐 없어. 집을 새로 샀다. 그럼 집을 새로 산 거에 대한 세금을 내기도 하고 또 집을 팔았는데 이익을 봤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각종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세금 뭐. 아니, 자, 그런데 대동법은 바로 그러한 세금 제도 중에 그 전에 있었던 공납이란 제도를 대동법으로 바꾼 그 세금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균역법. 균역법은 뭐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금 제도와 비슷한 건데 아니면 이제 그 국방의 의무. 그래서 여러분들 세준이나 대금이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나중에 신체 검사를 받아가지고 건강하다고 판명이 나면 거의 한 뭐 2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군대에 가야 돼.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 군대에 가는 걸 어떻게 했는지 그 군대에 관한 어떤 그러한 제도가 바로 이 균역법이라는 제도예요. 군에 관한 제도들. 이런 식으로 이 책에는 오늘날에도 있는 그런 옛날의 제도들. 옛날에는 군대는 누가 갔는지, 옛날에는 세금은 어떻게 냈는지, 옛날에는 뭐 과거 인재는 어떻게 뽑았는지, 옛날에는 회의는 어떻게 했는지,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도왔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에 관해서 역사에 있는 어떤 그런 제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이 책의 진행 방식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략 10가지 제도를 우리가 한번 쭉 훑어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중에서 몇몇 제도를 특별히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세준이, 여기 있는 10가지 제도 중에서 제일 더 알아보고 싶은 것, 어떤 제도를 더 좀 많이 알아보고 싶어? 어,
균역법? 어? 균역법? 균역법을 알아보고 싶다. 자, 그러면 균역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금이는 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세준이가 중심이 돼서 하고 아까 쌤이 균역법은 병역의 의무라고 그랬어. 요즘 말로 하면 국방의 의무. 즉 우리나라를 지켜야 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가는데 자, 군대 군인을 뽑는 방법이 커다랗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징집제도, 자, 모병제도. 뭐하고 뭐가 있다고? 징집제도 위에 징집제도라는 게 있고 모병제도가 있는데 징집제도는 뭐냐면 일정한 나이에 이른 사람들을 어? 모두 의무적으로 뭐 의무적으로 강제로 군인이 되게 하는 제도. 저는 이게 징집제도야. 모병제도 할래요. 어? 저는 모병제도 할 거예요. 그건 대금이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이제 정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현재 징집제도야. 모병제도는 그에 비해서 뭐야 군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를 뽑아서 모병제도가 좋은. 마땅한 월급을 주고 고용하는 제도.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 모병제도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 직업군인 사람도 있어. 우리나라에도 지금 장교들이라던가 하사관들은 월급 받고 그 나라 지키는 게 군인 자기 직업이야. 직업군인이. 근데 보통 일반 사병들은 다 뭐야?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없이 일정한 나이가 들면 아까 약 20개월 전으로 가서 군대에 가야 되는 어떤 일반 징집제 됐다는 거야. 그 나라마다 이제 뭐라고? 근데 어떻게 하면 군대 안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군대 안 갈 수 있냐고? 네. 군대를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대금이가 너무 살이 안 쪄가지고 너무 말라가지고 제 몸을 가눌 수가 없을 때 반대로 너무 뚱뚱해가지고 잘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래, 나 또는 너무 뚱뚱하게 만들어야 되나?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때 또는 초등학교만 졸업해갖고 너무 무식해가지고 군대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다음에 그럼 저는 엄청 마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그냥 보통의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군대에 가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밖에 안 남아서 음? 일단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어쨌든 이런 병역의 의무가 뭐였다는 거야? 있었다는 거야. 근데 물 마시고 와도 돼요? 자,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한 대로 18세 이상에서 선생님 지금 정확히 몇 개월인지 모르겠는데 한 20개월, 한 2년 정도, 2년 정도만 있거든? 근데 조선시대 때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121쪽 보니까 세준아. 121쪽이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121쪽. 네, 121쪽 이제 폈어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16세에서 60세까지. 16세에서 60세까지. 너무 늙은 거 아니에요? 그 어?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도 아직까지 병역 의무가 안 끝난 거야, 지금. 조선시대로 치면. 저는 아직 안 했어요. 아예. 아직 여러분은 아직 시작 안 한 거지. 근데 16세부터 60세까지인데 다른 점은 뭐냐면 지금은 그냥 20개월 동안 군대 가고 그다음에 잠깐 예비군 훈련 받고 그다음에 민방 훈련 받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 지금은. 근데 여기 이때는 16세부터 60세까지 병역 의무를 지는데 종류가 두 가지야. 하나는 뭘 가거나 쥐. 군역을 나간다. 군역.
군역은 지금처럼 실제로 뭐가 되는 거야? 병사가 되는 거야. 병사 군인이 되는 거. 자, 군대에 가는 거야. 그런데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면 장정이라 장정. 그런데 모든 남자가 다 장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아, 몇몇 사람만 장정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 어, 공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배하고 세준이하고 대금이가 있으면 그 중에서 정군은 군인으로 가. 예를 들면 선배가 군인으로 가. 그럼 선배가 군인으로 가 있는 동안 세준이하고 대금이는 농사를 짓고 대신 선배가 군대 가서 쓸 돈을 세준이하고 대금이가 돈으로 내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고 했다고? 동족? 아, 봉족이라고 그랬어. 다른 말로는 보인이라고 그랬어. 보인. 어? 그래서 이 정군들은 16개월마다 2개월씩 가서 군인 생활했대. 16개월마다 2개월씩.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번에 가서 쭉 하잖아. 근데 이때는 한 번에 쭉 하는 게 아니라 16개월 동안에 2달 하고 그러면 또 안 있다가 또 16개월 후에 또 가서 2달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야. 지금하고는 뭐해? 달라요. 다르지. 60세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이 봉족들이 바로 뭘 대고? 돈을 대고. 그런데 이 돈을 대기가 무척이나 뭐였다는 거야? 어렵고 힘들었다는 거야. 네. 그래서 너무 이 돈 내기가 힘들고 병사 군인대에서 일하기도 너무 뭐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할 수 있도록 똑같이 바꿔줬도록 하는 건데 128조 조선시대 때 누가 영조라는 임금이 있었어. 네. 영조라는 임금이 있어가지고 그 영조라는 임금이 뭐 한 거? 모두가 똑같이 뭐 할 수 있도록 균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했고 거기다 플러스 뭐 그동안은 2필씩 근데 받던 이제 10개도 넘어요. 어? 근데 이제 10개도 넘어요. 한 필로 줄여받았다는 거야. 즉 내던 것을 좀 뭐 해줬다는 거야? 절반으로 깎아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 균역법은 2가지가 바뀌었는데 하나는 16세부터 60세까지 양인들 원래는 양반하고 평민들이 군대에 가야 됐었는데 양반들은 다 뭐였다는 거야? 빠졌다는 거야. 또 평민들 중에도 대금이가 관리한테 살짝 뇌물 주고 빠지는 거야. 그러면 세준이 같은 사람이 너무 부담을 뭐 해야 돼?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세준이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겠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영주임금이 알았어. 그럼 대금이 너도 조사해갖고 너도 군대 가야 되지. 너도 그럼 내. 이렇게 해서 세준이만 억울하게 많이 내는 일이 좀 줄어들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사람한테 다 내게 했다는 거야.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그동안 세준이한테 2필씩 내라고 했었는데 뭘로? 절반으로 뭐 해서 깎아서 1필씩 내게 했다는 거야.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다? 균역법이라고 했다는 거야. 네. 이해가? 네. 예를 들면 오늘날 만약에 뭐 부잣집 아들들은 군대 안 보내고 뭐 높은 사람들 아들들은 군대 안 보내고 이러면 군대 가는 사람들이 뭐해? 억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군대 가는 사람들만 억울하지 않도록 다 뭐 그런 거 아까 뭐 대금이가 나 군대 안 갈래 일부러 살찌했다? 그럼 벌 준다는 거야. 너 일부러 살쪘지? 너 나 군대 안 가려고 일부러 뭐 다쳤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잡아다가 뭐 한다는 거야? 벌 준다는 거야.
그래서 군대를 안 가나 이런 사람들이 뭐 하도록 없도록 했는 그런 제도가 바로 뭐다? 균역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떠들썩한 일이 하나 있었어. BTS 알아? 네. BTS가 세계에 아주 인기 있잖아. 그 돈도 네. 많이 벌어오고 우리나라를 널리 알렸잖아. 그래서 이제 그 BTS가 근데 다 남자들이야. 그럼 다 군대 가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BTS가 군대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갖고 한참 싸웠어. BTS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그럼 뭘 못해? 공연을 못 할 거 아니야. 네. 그럼 BTS가 군대 가는 동안에 공연을 못 하면, 돈도 못 벌어 들여오고 인기도 떨어질 거 아니야. 네. 우리나라를 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BTS를 군대 보내지 말자. 그리고 공연을 많이 하게 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 BTS도 대한민국 남자들은 무조건 뭐 군대에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지 BTS가 인기 떨어져도 어쨌든 간에 군대를 가게 해야 돼. 그렇지 그런 주장을 했던 거야. 그 결국 누가 이긴 거야? 군대를 가야 된다는 사람도 이긴 거야. 그래서 BTS가 활동을 지금 중지하고 이제 곧 군대 갈 거야. 진짜로요? 어. 반면에 지금 이번에 월드컵 나가는 사람들 있지. 월드컵 이제 조금 더 월드컵 하지. 네. 월드컵에서 세비 정확히 모르는데 16강인가에 들어가면 거의 그 축구 선수는 군대 안 가도 돼. 또 그 올림픽 선수들 중에 금메달 따면 군대 안 가도 돼. 왜? 근데 손흥민 그때 뭐 맞았잖아요. 어. 그럼 손흥민 나갈 수 있어요? 그 월드컵에? 손흥민이 지금 뭐 다쳤는데 뭐 지금 치료 중이라서 치료가 빨리 되면은 뭐 지금 그 월드컵 나간다고 됐는데 뭐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고 손흥민도 아마 군대를 안 갈걸? 그 전에 무슨 대회에서 뭐 잘해가지고 선생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farming를 했다고 어 예를 들었는데. 들면 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도 군대 안 간 사람들 많아. 그 올림픽이나 이런 데 가서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군대를 안 간 그런 경우도 있어.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다 뭐 해야 되나 군대를 가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아까 대금이처럼 우리나라가 다 뭘로 바꾸자? 모병제로 바꾸자. 그래서 군대 가고 싶은 사람만 가게 하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럼 누가 군대를 가고 싶어 하겠냐? 그러면 월급을 많이 주자. 월급을 많이 주면 월급 받으려고 군대 가는 사람도 있지 않겠냐? 근데 월급을 많이 주려면 나라에서 뭐가 많아야 돼? 세금. 세금이 많아야 돼. 그럼 세금을 누가 많이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서 월급을 많이 줄 건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의무병제, 징집제로 할 것인 건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논쟁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균역법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이 조선시대 때 영조란 임금이 했고 그 전에 막 군대를 빼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 없이 고르게 다 군대 가도록 한 거. 그 다음에 군대 가는 사람에게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군포를 냈었는데 옷감을 냈었는데 그 옷감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해서 그 옷감을 절반으로 뭐 해준 거? 깎아준 제도.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균역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대금아, 세준아, 균역법 이제 이해가 좀 가? 네. 아, 자, 그러면 균역법을 실시한 왕이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잘한 거예요. 한 잘한 거지. 근데 안타깝게도 균역법이 실시는 되었지만 여전히 몰래 빼먹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군포를 내는 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자들한테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세준이는 막 돈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 그러면 대금이 안 한 달에 돼요. 돈을 100만 원 벌어. 근데 세준이하고 대금이한테 둘 다 50만 원씩 내놓으래. 그러면 누구는 힘들고 누구는 쉬울까? 근데 100만 원은 저는 괜찮지 않나요? 저거밖에 안 아끼는데. 대금이가 저는 100만 원 버는데 그중에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라고 그래. 그럼 대금이 세금 50만 원 내기 쉬울까 어려울까? 그럼 좀 힘들겠네. 힘들겠지. 100만 아까도 되겠다. 원이 있으면 아까도. 그거 근데 가지고 밥 저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월급을 1,000만 원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50만 원 끝 이렇게 그렇지. 되는데 세준이는 1,000만 원 버니까 50만 원 내도 상관이 없다는 근데 얘기야. 선생님이 바꾸면 안 가난한 돼요. 사람들은 이제 돈이 사람을 바꿔주면 안 돼. 적으니까 이제 그 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내기가 힘들어지고 이제 부잣집 사람들은 막 돈도 많고 그러니까
낼 수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그런 거보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 적게 내고 부잣집 사람들은 돈 많이 내게 하는 게 좋을 것 그렇지.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둘 다 똑같이 5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그럼 결국 나라에서 100만 원이 필요하면, 어, 9%씩 걷자, 9%씩. 예를 들면 세준이한테는 90만 원을 내도록 내게 하고, 1000만 원 벌었으니까 90만 원 내게 하고, 대금이한테는 10만 원 내게 하자. 그러면 그나마 대금이가 뭐야? 부담이 좀 덜하지 않겠냐. 그래서 아까 세준이가 말한 대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조금 버는 사람은 조금 내자. 이게 과연 더 좋은 제도인가? 아니면 똑같이 내게 하는 게 더 좋은 제도인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나라들마다 생각들이 뭐였던 달랐던 그런 부분이라고. 근데 균형법 같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은 똑같이 내게 하고, 오히려 또 부자들은 또 뭐해? 그것마저도 안 내려고 이리저리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무척이나 힘들었던, 병역의무하기 힘들었던 그 부분들이 균형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대금이는 여기 나와 있는 제도 중에서 뭘 더 많이 알아보고 싶어? 노비 제도요. 자, 노비제도. 노비제도는 아까 여러분들이 퀴즈에서 했었는데, 노하고 비가 각각 다르다는 거야. 노는 뭐? 잠깐만요. 노는 남자종. 남자 종, 남자 종. 비는 비는 여자 종. 여자 종. 그래서 이 합해서 우리가 노비제도는 남녀 종인 제도인데, 썼어요, 지금 저도. 이렇게 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졌어. 언제 종이 약간 없어졌냐면, 노비라고 들었는데요. 어? 종이 바보 노비? 개혁이라고 네. 1894년인가? 이거 없어진 지가 한 120년, 130년밖에 안 돼. 130년 전에 갑오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이 신분 제도를 노비 제도를 없앤 거야. 폐지한 거야.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노비는 어떻게 해서 노비가 됐을까? 어, 어떤 사람들이 아빠가 노비가 됐을까? 노비여서? 어? 뭐, 아빠랑 엄마가 노비여서? 그 아빠 엄마는 왜 노비가 됐냐고. 돈이 할아버지가 노비여. 없어서? 어? 돈이 없어서? 자, 노비가 된 이유는 첫 번째가 포로야, 전쟁 포로. 다른 나라하고 싸워가지고 그 나라를 우리가 정복했어.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을 잡아다가 뭘로 만든 거야? 노비? 노비로 만든 거예요. 첫 번째, 전쟁포로. 두 번째로는 아까 대금이가 말했던 대로, 빚쟁이. 가난해가지고 돈을 못 갚은 거야. 돈을 못 갚으니까, 그럼 그 집 사람, 너, 그럼 와서 노비해. 이런 식으로 돈을 못 갚은 사람들이 와서 빚쟁이, 노비가 된 거야. 이해가? 네. 네. 세 번째는 반란. 반란을 일으켰거나 중죄. 아주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 나라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그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뭘로 삼았다? 노비로 삼은 거예요. 노비.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이 노비가 됐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들의 뭐? 자식들. 이렇게 해서 노비가 된 사람들의 뭐가? 자식들이 계속 노비가 되는 거예요. 됐니? 노비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 부모가 노비라는 이유로 그 집에 태어났던 이유로 계속 노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비제도. 불쌍해. 자, 근데 이 노비는 어, 주인들이 노비를 뭐해?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어. 마치 물건처럼 돼지처럼 사고 팔고 할 수도 있고, 노비들은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에게도 존댓말을 써야 되고, 노비들은 주인이 막 마음대로 때리거나 막 심지어는 죽여도 노비들은 어떻게 항의하거나 뭐 이러기도 어려웠었고, 이런 것들이 다 노비제도였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세준이. 전 이제 없어요. 여기 제도 중에 또 뭐? 어떤 제도? 저는 저는 대금이 그러면.
신문고 제도요. 자, 신문고 제도. 자, 신문고는 뭐야? 뭐의 이름이야? 부. 아, 거꾸로 치면 부. 신문고는 지금 말했듯이 대급이가 말했듯이 이란 북이야, 북 신문고. 소고 어디 있어? 같은데요? 약간 소고 큰 사이즈. 이 신문고 어디에 있었어? 한비탄 서울할 때. 것 같은데. 신문고가 어디에 있어? 어디에 설치돼 있어? 서울에. 한양. 지금은 서울이고 옛날 조선시대 때는 한양. 수도였던 한양에 선생님. 궁궐. 세준이 뭐? 그런데 그거 한비탑 쪽에 있었던 걸로. 그래. 거기 그거는 그러니까 모형이나 이런 것들인 거고, 실제 신문고는 한양 임금님 사는 궁궐 앞에 이 신문고를 설치해 놨어. 자, 근데 이 신문고를 두들기면 누가 나와서? 임금님이 나와서 그 백성의 사연을 들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줘. 자, 어느 날 정대금 임금님이 외국에서 온 사신을 만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밖에서 둥둥둥둥 하고 신문고 소리가 울려. 그래서 대금이가 나가봤어. 그랬더니 거기에 세준이가 임금님 억울합니다. 그래서 뭐가 억울해? 그랬더니 누나가 제 라면을 뺏어 먹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럼 대금이가 그 누나를 불러다가 야, 너 앞으로 라면 또 뺏어 먹을 거야? 안 뺏어 먹을 거야? 안 뺏어 먹을게요. 알았어. 가봐. 그리고 이제 대금이가 또 들어가서 신하들하고 나라의 중요한 회의를 막 하고 있어. 근데 또 북을 막 둥둥둥둥 두들겨. 그래가지고 대금이가 나가봤더니 또 세준이가 왜 또 무슨 일이야 했더니 어 제가 가게에서요 뭐 샤프펜을 샀는데요 그 샤프펜이 망가졌는데 아저씨가 안 바꿔줘요. 억울해요. 그럼 대금이가 그 가게 아저씨 불러다가 왜 나쁜 물건 팔아놓고 왜 저기 했냐고 안 바꿔주냐고 그래서 가게 주인 아저씨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바꿔줬어. 자,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응? 약간 엄청 억울하면 가도 어, 될 것 같은데 막 라면은 다시 사면 되는 거고 볼펜은 자기가 세게 해서 망가진 걸 수도 있잖아요. 어, 왕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주면 세준 입장에서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죠. 고맙긴 하겠지. 근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 대금아? 대금이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대금아, 이렇게 그러면, 왕이 그거 백성들의 문제를 다 계속 해결해주면 치가 된 좋기만 거 할까? 아니에요? 대금아, 뭐라고? 힘들어요. 그 왕이 제대로 지금 힘들잖아요. 다시 얘기해봐, 뭐. 왕이 음, 그 제대로 나라를 개최할 수가 없잖아요. 왜? 얘 중심은 왜 말을 그걸 해야 되니까. 음, 그렇지. 왕이 이렇게 세준이의 일, 그 세준 뿐이겠어? 온갖 많은 사람들의 일을 다 해결해주려면 정작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뭐 해? 할 수가 못해요. 없겠지. 어? 왕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외국 사신도 만나야 되고 나라의 뭐 국방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게 많은데 온갖 사소한 일들을 다 해결하려 들면 왕이 결국은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만든 장치가 뭐야? 신문고를 두들기 전에 뭐 하라는 거야? 누구한테 말하나? 그 일이 정말 뭐한 일인지 억울한 일. 중요한 일인지 억울한 일인지 임금님한테만 임금님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 그런 걸 뭐 하는 거야? 따져보는 거야. 그래서 세준이가 북을 두들겨서 무슨 일로 왔냐 했더니 아까 누나가 자꾸 저 샤프펜 가져가서 마음대로 써요 라고 하면 뭐해? 세준이를 곤장을 때렸어. 왜? 별로 억울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소한 일 다시 가져와서 가지고 쓰면 되는 거를 왜 어, 그냥 누나가 가져왔던 억울해요. 신문고 둥둥둥 줘가지고. 그렇지. 그러한 사소한 일 가지고 임금님 귀중한 시간을 뺏었다고 오히려 세준이가 혼났어. 자, 그럼 백성들이 신문고를 와서 마음대로 두들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지. 왜? 괜히 신문고 잘못 두들겼다가는 어떻게 되니까? 뭔데 맞으니까. 혼나니까. 혼나니까, 벌 받으니까. 그리고 옥에 가둬지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야.
누구나 와서 두들기게 하면 임금님이 시간이 없어지고, 그렇다고 중요한 일만 와서 두들겨라 그러면 막상 사람들이 뭐해? 혹시나 이 일로 자기가 벌을 받을까봐 선뜻 나서지를 못해. 그 실제로 신문고가 있었지만 신문고가 두들겨지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거야. 요즘에도 신문고가 있어 없어? 없어요. 신문고는 없지만 신문고 비슷한 제도가 있어. 요즘에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거나 그 대통령 그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와대가 아니지 요즘에는, 어쨌든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뭐 이런 제도가 있어. 자기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조사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국민 청원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어. 또 여러분 학교에서도 원래는 담임쌤한테 뭘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담임쌤이 해결해 주지 않거나 좀 곤란한 문제면, 예를 들면 담임쌤이 여러분을 괴롭혀. 근데 그거를 담임쌤한테 고쳐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저요. 없잖아. 지금 대금이나 세준이가 이선배 쌤님이 이선배 쌤님이 저를 괴롭혀요. 응? 저보고 아까 뭐 100만 원짜리 월급 받는다고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이선배 쌤 혼내주세요. 그러면 이선배 쌤님이 내가 뭐 이 자식 선생님 혼내 이 자식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누구에게 가서 교장 쌤에게 여러분이 가서 교장 쌤에게 우리 담임 쌤이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 이러기 나빠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네. 그런 제도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문고 제도 있고, 그 다음에 신문고 제도와 비슷한 제도가 하나 더 있는데, BS. 격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격쟁. 역. 기억나? 혹시 들어봤어? 아니야. 잠깐만요. 격쟁이요? 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똑같은 점은 둘 다 임금님께 억울한 점을 호소한다는 점이 똑같아. 다른 점은 신문고 제도는 한양에 설치된 북을 두들기는 거고, 격쟁은 꽹과리나 징 같은 걸 두들기는 거야. 또 격쟁은 꽹과리나 징을 어디서 두들기냐면 임금님이 행차할 때, 임금님이 어디 출장 갈 때, 그러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임금님이 행차길을 막고 임금이 행차하는 도중에 막 꽹과리나 징을 두들겨. 그러면 임금님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와라 그러면 자기의 억울한 사연을 알리는 거야. 그럼 왜 세준이 여기 격쟁이 그래 있어요. 그래. 그럼 왜 격쟁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을까? 여기 임금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럼 격쟁이한테. 신문고로 하면 되잖아. 근데 왜 격쟁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냐? 신문 치기 어려워서. 어? 격쟁도 잘못 치면 혼나. 격쟁도 아까 막 격쟁 막 멀어서. 하면서 누나가 근데 나 때려요 이러면 신문고는 혼나. 다른 지방에 어? 사는 사람 너무 멀어가지고. 그렇지. 대금이가 말했습니다. 대금이가 울산 사는데 신문고는 서울에 있어. 그럼 서울까지 가가지고 신문고를 두들기에는 대금이 울산에 사는 대금이한테는 너무나 그게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혹시 임금님이 어디 울산에 오신 일 있으면 그때 울산에 사는 대금이가 꽹과리나 징을 두들겨가지고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해가? 네. 그래서 이런 격쟁이라는 제도가 또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여기 나와 있는 제도들 중에서 이 제도를 우리가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 있으면 얘기해. 저는 없어요. 없어요. 아,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떤 책이에요? 보겠습니다. 어떤 책인지. 음, 다음 주에는 책이 입말로 들려주는 우리 결의 옛 이야기 1권이야, 1권. 1권 언어편. 입말로 들려주는 우리 결의 옛 이야기 1권이니까 그 책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 책이야. 보여?
네, 보여요. 요 책이 요 책. 입말로 들려준 우리들의 옛 이야기 1권입니다. 1권. 그래서 옛날 이야기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재밌게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대금아, 우리 몇 시에 시작해? 8시 50분이요. 대금이 시간 맞춰서 들어와 일찍. 아, 사실 막 들으려고 했는데, 어? 그거 링크 비밀번호를 까먹어가지고. 그랬어.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책도 잘 챙겨오고 대금아. 네, 오늘 세준이가 20몇 문제나 내놔가지고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안녕. 계세요. 안녕, 안녕히 음. 계세요.